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보수 성향이 높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정치 지형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반 전 총장의 호의적이었던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기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지역 정치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행이 점쳐지면서 지역 새누리당은 지지도 하락을 걱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반 전 총장의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으로 반 전 총장을 따라가느라 생길 수 있었던 새누리당 탈당 가능성은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새누리당 어떻게 보면 걸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도 보수 중심은 새누리당이 들어가야 한다. 그런 논리. 최근까지 탈당을 할지 고민을 거듭하던 새누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역시 더 지켜보자는 관망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 전 총장 영입에 공을 들였던 바른정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에 따른 민심 변화가 더 클 것이라며 반 전 총장의 사퇴가 정치 지형 변화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 총장이 바른정당 입당하고 이거하고 별개로 아마 대구 경북 지역은 대통령 탄핵 인용 시점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바른정당은 흥행몰이를 위해 지역 정치 1번지인 동대구로에 대구시당 개소식을 서둘러 준비하고 있고 유승민 대선 캠프 출범도 앞당기고 있습니다. 반 전 총장을 향한 표심이 중도 보수 성향이었던 만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지역 민심 잡기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네, 어느새 봄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봄의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춘이었는데요. 절기다운 포근한 날씨가 이른 봄 기운을 느끼게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대표 작물인 미나리가 비닐하우스 가득 자랐습니다. 8, 9월의 파종에 인위적으로 겨울 휴면을 시킨 이른 미나리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향긋하고 건강한 미나리는 수확하기 무섭게 식별과 세척을 거쳐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입춘을 알리듯 아침부터 포근한 날씨에 농민은 수확의 계절을 서둘러 맞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 며칠 전보다 지금 오늘 많이 풀렸어요. 갑자기 어제보다도. 근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출하 시기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한 열흘, 보름 정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팔공산에 이제 일반 미나리도 수확 시작할 겁니다. 도심보다 3, 4도 낮은 팔공산에는 겨우내 얼었던 계곡이 녹으며 아래로 굽이칩니다. 이른 아침부터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졌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을 하며 포근한 기운을 만끽합니다. 뭐 좀 전까지 얼마 전까지 추웠는데 지금 풀려서 뭐 등산해도 이상 없고 돌아다니기 좋은 날씨네요. 예, 생각보다는 따뜻하네요. 그렇죠. 포근해서 그냥 가려다가 너무 날씨가 좋아갖고 가까우니까 한번 이렇게 좀 걷고 가자고 그래. 산책 나오시는 거구나. 네네. 봄은 또 오네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13.2도, 포항은 15.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 4도 높았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하지만 내일부터 기온이 떨어져 다음 주는 평년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네, 화재 경보기, 소화기 이런 것들은 초기 진화와 대피에 큰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인데요. 내일부터입니다. 모든 주택에 이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의 한 1층 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에 앞서 10월 17일에는 포항시 환호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남성이 숨졌고 이를 구하려던 이웃 주민도 다쳤습니다. 모두 초기 화재 진압과 대피 활동이 늦어 피해가 컸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5일부터 시행됩니다. 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은 화재 발생 시 큰 경보음이 울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화재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집이 확 올라가면 제 위에 화재 발생 시끄럽거든요. 그럴 적에는 뭐 이래 끄라고 우리 시계도 못 하고 뭐 도망가지 뭐. 지난해 주택 화재 사고로 숨진 사람은 전국에서 140여 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 주택 등 일반 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주택에서 화재 경보기는 방마다 1개씩, 소화기는 세대별로 하나씩 구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에 따른 제재는 없어 내 집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남편을 청부 살해한 사실이 13년 만에 밝혀져 재판이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2003년 의성군 다인면의 도로에서 남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에 보험금 5억여 원을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된 65살 박모 씨와 박 씨의 여동생 등 4명에 대해서 징역 15년에서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단순 뺑소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보험금 수령 흐름을 수상히 여긴 금융감독원의 제보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13년 만에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도시 생활을 접고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살려고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10명 중 1명은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귀여 포함 귀농은 12,900여 가구, 귀촌은 31만 7,400여 가구로 한 해 전보다 각각 10.9%와 6%씩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 농촌 적응에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되돌아오거나 계획 중인 경우가 각각 4%와 11.4%로 나타났는데 역귀농 귀촌 사유는 대표적인 것이 소득 부족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학년도 대구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가 대구교육청의 실수로 뒤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어제 오전 10시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236명을 발표했는데 응시생 1명의 성적 확인 요청으로 재확인한 결과 해당 응시생의 심층 면접 점수가 누락된 걸 확인하고 최종 합격자를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장인 중등교육과장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서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용시험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표한 올해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03명 가운데 여성이 68명으로 66%를 차지해 여초 현상이 올해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남성 합격자 비율은 3년 연속 30% 초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편 최종 합격자는 오는 13일부터 경상북도 교육연수원에서 직무연수를 받은 뒤 3월 신학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미군이 반환한 터를 공공목적으로 개발할 때 국가보조금 지급 기준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터 매입에 따른 공사비를 지원하는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월 대보름 행사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진행하려던 청도 정월 대보름 행사를 취소하도록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청도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월광수변공원에서 진행하려던 달맞이 축제를 취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 달성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정월 대보름 행사도 AI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면 취소되는 등 대구에서도 행사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는 전년보다 늘고 경북은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3,80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18.4% 늘었습니다.
토지 조성과 관공서, 연구소 등 공공부문 발주는 22% 줄었지만 재건축 주택과 학교, 병원 등 민간 부문에서 77% 늘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경북 지역의 건설 수주액은 6,90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달보다 2.6% 줄었는데 공공부문 발주는 늘고 민간 부문 발주는 줄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이 지난해 좋은 경영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국제강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은 지난 2015년에 비해서 32.7% 증가한 2,570억 원을 기록했고 포스코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조 8,433억 원으로 18% 늘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은 1.3% 줄었지만 당기순이익은 12.8%가 늘어난 8,340억 원을 기록하며 좋은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김치 중국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44만 부를 기록해서 전년도보다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정부가 김치 등 비멸균 발효 제품의 수입 위생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중국 김치 수출이 활기를 띠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대만 등 기존 수출국의 교역량도 많이 늘면서 국내 전체 김치 수출액도 2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